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참 인사드리기가 참 무색한 장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와 개장 방송을 통해서 대책 없는 총리의 대책 없는 국민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를 두고 한 말인데요. 이 그리스가 또 한번 우리 증시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정에서의 빌미가 제대로 잡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조정의 빌미를 제대로 잡고 오늘 금일은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인들의 움직임이 오늘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인들 눈치를 보는 기관들의 수급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기관들 수급까지 우리 정지훈 멘토님께 얘기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참 오늘도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시장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2058.16포인트 약 2%, 2.2%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거래소 시장 2,500억대, 2,300억대의 동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쪽과 외국인 쪽 매도 나오는 물량치고는 상당히 좀 큰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중국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대책을 좀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려내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 물량이 8천억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부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삼성전자 저가를 이탈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20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군들 같으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죠. 그리고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주들 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바로 실적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PBR이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죠.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PBR은 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우려할 그럴 부분들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갑자기 왜 사례가 들려서 그럴까요? 예, 제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급하게 사례가 들린 것 같아요. 예, 말을 못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짧게 나타난 구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플러스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시장에서의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얼마까지 확실히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오늘 같은 장에서도 레드로버 같은 경우 5% 이상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이제 가족분들의 수익률이 100% 훨씬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체크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얼마까지 가느냐가 명확한 게 더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 그걸 자꾸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2% 3% 먹고 나왔다. 결국은 하루 만에 5% 7% 빠집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실속은 별로 없는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미래 장기 성장세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두면 절대 여러분들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 JCN 시스템이나 SK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역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관련주다. 비트코인은 미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들고 계셨던 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이래 14% 올라버리고 또 다시 급등세를 좀
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래 시장에 담아 있으면 결국은 내가 기다리는 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시간을 즉 세월을 낚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시장에서 해답을 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고 가지 않는다면 미래 시장의 업종 그리고 그 종목 쪽에서의 회사에 대한 안전성 체크 여부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있어야만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그리고 결국은 수익을 봐도 크게 보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그것이 과연 미래시장에서 얼마만큼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미래시장에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신성장 동력의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괜찮으세요?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엔터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68,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NHN엔터가 급락이 좀 나왔었죠.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박스권역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 목표치만큼 도달을 했죠. 목표치만큼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8,000원짜리 때는 조금 고가권역에 사셨는데요. 59,000원 정도부터요. 59,000원 정도죠.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기에는 다소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NHN 이 부분들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지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주구장창 나빠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58,000원 그 자리대죠. 58,000원, 9,000원 그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시를 좀 낮추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아서 6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8890님, 서희건설 1,555원에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희건설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고 그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7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르고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 따라가시니까 겁이 나니까 지금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는 거고요. 자, 이 기업, 이 산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수익을 거둔다 한들 1,600원 오면 또 당연히 지금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1,600원 부근에서는 많이 버티셔야 1,6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걸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지방건설사입니다.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지방건설 쪽으로 굉장히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건설사 쪽이나 이런 쪽은 분양 열풍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좀 높은 편이고 분양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서희건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지금 수도권역에서도 재건축, 재분양 이 부분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바람을 다시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은행으로 갈 자금들이 지금 투자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리고 있고 그 주식을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서희건설을 지금 구간에서 굳이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는데 정고점대 영역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 1,800원 부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손절을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종가상 1,430원을 깨게 되면 이거는 일단 손절하고 1,280원대를 다시 기다려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를 매수하셨어요. 42,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참 잘 버티셨습니다. 일단 4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매수는 잘 하셨고요. 무상증자도 받으셨고요. 오늘 신고가의 흐름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가보지 못했던 길을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전망이 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전망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 금일 같은 경우 전날 그리고 전주 금요일이었었죠. 그리고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꾸준한 성장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단기 고점 자리 때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쯤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신 만큼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47,000원을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7,000원짜리 때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그대로. 그리고 목표가를 약 한 55,000원 정도 때까지 기본적으로 55,000원을 1차 그리고 6만원을 2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025님 조화제약 3,810원 매수 목표가 얼마 볼까요? 1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작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죠? 조화제약 최근에 이제 제약주의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조화제약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하나 딱 꺼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 선입니다. 요게 5,700원이에요. 5,700원 선인데 이 5,700원 선을 보면 늘 이것을 위로 올라오면 이게 오버슈팅 구간이었던 거예요. 보면 늘 뾰족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근처에서 또 밀렸고 최근에도 이 근처에서 밀렸었죠. 이게 주봉이에요. 긴 흐름입니다.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의 긴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어색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은 목표가를 두고 끊어내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익절가를 잡아가시는 전략이 맞아요. 왜냐하면 5,100원이 바로 이 익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0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내가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추세는 추세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6,000원 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7,000원대를 간다면 그때 익절가를 5,800원까지 높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5,100원을 터치 안 하면 들고 간다. 그리고 7,000원을 이게 7,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5,800원을 터치하지 않으면 들고 간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수익은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네.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솔고바이오요. 네. 매수가고 590원. 비중. 예? 매수가- 590원에 네, 5% 정도, 5% 좀 넘어요. 5%요. 네네. 확 그냥 비중을 실으시지 못 실으셨네요? 왜 비중 못 실으셨어요? 불안하니까 그러죠? 제가 좀 불안한 게 아니고 전에 이거를 했다가 또 이제 한 반은 매도를 했어요. 지난번에 네. 이게 한번 올라갔을 때. 네. 예, 그때 매도하고 이제 반을 내비둔 거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솔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이게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해놨었어요. 주식의 기준이 없으시죠?
네. 그죠?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적자 기업입니다. 네, 적자 기업이에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2012, 13, 14년도 적자. 네네. 올해 적자라면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아, 네, 두 번째, 지금 유보율 제로예요. 자본 잠식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유상증자 필수입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면 유상증자 받으시겠습니까? 별로 생각 없어요. 그죠? 네네. 일단은 이거는 뭐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어요. 아,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게 작년 8월, 9월 달에 있었던 요 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소화를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요 자리대가 금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늘 뭐 수소수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품을 출시했다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런 얘기들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의 모양새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네. 한 1,500원 정도 때까지, 1,400원, 1,500원 그 정도 자리대까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의 일정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만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네네. 그럼 요거는 기준점만 가져놓고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단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아, 한 920원? 920원 정도 깨지면 네네. 그냥 다 던지고 나오세요. 얘가 어제도 올라갔다가 네. 딱 빠져버렸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네, 920원이 그 가격을, 깨져버리게 되면 네. 그냥 팔아버리시고요. 나머지 물량 다 익절을 하시고요. 네. 나머지 물량 한 1,400원, 1,500원 정도 때까지 조금만 한번 더 보세요. 그렇게. 일단 이거는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의 모양새는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게 제가 지금 목표 주가는 한 1,300원 정도 예 미련을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네네. 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을 했을 때는 실적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고서 매수하시면 더 좋으실 네. 거예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성 엔지니어링에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840원. 6,840원.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20%. 예.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차트를 보니까, 예. 저쯤에서 좀 올라오고 좀 더 갈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이 수성 엔지니어링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습니다. 예, 예. 그게 고점에서 하여튼 사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전에 5,000 얼마에 5,900 얼마에 팔았을 거예요. 예, 예. 아주 저쯤에 예, 예. 하여튼 팔고 내가 차트 보이 조금 올라와서 다시 사봤는데 또 그러네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미련을 가지신 거죠. 그죠? 그렇지. 미련을 예, 버리셔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신 겁니다. 예, 예. 자, 이 회사가 갑자기 올라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실적이 지금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축소가 됐다 뿐이지 적자는 지속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시장에 폭락과 더불어서 큰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크게 지금 구간이 어떤 걱정스러운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고는 가보시되 이걸 이 종목이 너무 많은 미래는 좀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소화해야 될 물량도 많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그 업황적인 측면에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2번 했어요. 바닥권역에서.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2번 다 받았습니다,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를 2번 했다는 것은 그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서 예.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게 올라와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상승의 제한적인 7,000원 부근입니다. 여기 네. 7,000원 부근 오면 일단은 네. 빠져나오세요. 미련 거기까지 가기는 가졌습니까? 7,000원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련 없이 감사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7,000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넉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넉 달 이내에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7,000원이. 그러니까 네. 그때 한 번은 꼭 팔고 나오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다음 문자 한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을 매수하셨네요. 8,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참 많이 간 종목을 따라 붙었어요. 손오공 8,000원. 8,000원짜리 때면 요 자리대입니다. 일단 손오공이 다른 게임주하고는 좀 다르게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게임주 중에서 좀 그나마 관심 있게 봤던 그런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도 14년도 적자였었죠. 근데 올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 구간은 현재 선반영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직까지 흐름들이 끝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6,0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실이 약 한 16% 정도 좀 되실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6,500원짜리 때 깨지면 6,000원짜리 때까지는 빠져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부근에 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때까지 열어놓고 보시고요. 일단 힘드시겠지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를 하시되 6,000원짜리 때가 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고 난 이후에 20%시니까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 약 7,000원 정도 때까지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7,500원 정도, 7,500원, 7,600원 정도 때까지 빠져나올 그런 구간들은 줄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6,500원짜리 때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겁니다. 다시 이제 8,700원에서 6,500원 요 사이에 박스권형으로 좀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보유 좀 해보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지금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과도한 언더슈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썸머 랠리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서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거 중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니테스트인데요. 1714님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30% 대응 꼭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자, 저희 얘기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 절대 따라 붙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건만 결국은 이걸 또 2,500원에서 지금 거의 한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그 2,500원에서 1년 만에 거의 2만 원을 왔다. 그러면 이게 거의 10배 가까이를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따라 붙으셔서 무슨 재미를 보시겠다고 붙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주식이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는 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언젠가 빠질 때는 내가 물량바지 역할을 해주셔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딱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제대로 물량바지를 해주신 거예요. 제대로 그들이 던질 수 있는 공간에 물량을 대놓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던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들이 몽창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즉
쌍고점을 좀 만들어내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 그것도 어디까지는 확률상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13,400원이죠. 이 폭도 굉장히 큰데 이 구간 깨지면 결국은 이거는 한참을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10,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13,400원은 거기서 반등을 준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감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13,400원입니다. 차라리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 이 자리 때는 절대 손절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셔야죠. 이게 다 올라간 종목 따라가시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구간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고 수익을 봐봤자 크게 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가 쌍고점 만들어내는다고 19,700원까지 기다리신다? 무모한 전략이죠. 결국은 본전 부근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붙는 행위는 스스로 내가 돈을 버리고 나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들의 물량바지가 되어주겠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12,200원에 80% 상담해 주세요. 답답하네요.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 연락 되셨습니다. 12,200원에 파트론을 매수를 하셨어요. 파트론이 과거에 많이 움직였었죠. 이유는 하나겠죠. 사물인터넷 요 부분들의 이슈가 되면서 파트론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자리 끝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도 때는 좋아질 건데 2013년도 대비해서는 이미 하향 곡선을 타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반등이 한 10,000원짜리 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버텨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속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니스 바로파키스라는 그리스 재무장관이 지금 사임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책 없는 총리의 대책 없는 국민들이 빚어낸 이런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전 세계적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애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신이죠.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지금, 예, 팅크웨어를 매수하셨네요. 1734님, 18,829원에 비중 35% 너무 빠져서 손절을 해야 하나요?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팅크웨어가 지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업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이 팅크웨어가 최근에 이제 모습을 좀 바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하면서 지금, 또 최근에 보면, 현대차,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좀 있다는 설과 함께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급락이 나온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또 사실무근이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현대차가 급락이 좀 나오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그 신용 비율이 좀 많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많은 물량에 대해서 털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없이 빠지고 있는 이 구간은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15,000원 부근을 지켜준다면 더 들고 가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전고점대 영역인 20,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들고 와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 크게 의미가 없죠. 지지대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손절선 굳이 잡으실 필요 없고 다시 재상승 구간에서 잘 대응하셔서 빠져나오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다시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신님, 네,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긴축에 반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렉시트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 모두 2% 이상 밀리는 등 약세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정도만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으로 상승하지만 그나마 상승폭도 0.4%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월요일장 현재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2.4% 하락한 205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은요 2070선대에서 개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2080선대까지 올라가면서 낙폭을 줄이는 듯했지만 결국 낙폭은 더 크게 밀리고 말았는데요. 현재 지수는 2056포인트까지 밀리면서 2.2%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800억 원 넘게, 기관 쪽에서 2,2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개인만 5천억 원 정도 크게 저가 매수세 유입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보죠.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3%대로 하락하면서 123만 원대까지 하락하고요. 한국전력정동만 0.4% 정도 상승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3.8% 하락, 삼성생명이 3.7% 하락이고요. 네이버가 0.3% 정도 오릅니다. 현대모비스는 또 신저가 경신하죠. 1.4% 하락합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3% 내린 751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77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이 크게 밀리면서 75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2% 이상으로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어서와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60억 원,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5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900억 원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보죠. 셀트리온이 1.9% 하락합니다. 동서가 3% 하락이고요. 메디톡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바이로메드가 4.6% 급락, 파라다이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성 LNS가 4.5% 하락, 코오롱 생명과학도 3.2% 정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쇼크의 증권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4.7%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업종인데요. 대우증권이 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5% 이상,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6%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 악재에도 잘 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바로 제약주인데요. 오늘도 랠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모든 종목들 장중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에스텍파마가 15% 이상, 그리고 슈날생명과학도 상한가로 급등하고요. 명문제약까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스의 이 화폐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이션 시스템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21% 급등하면서 3,330원에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정밀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에르메스가 장내 지분 5%를 매입했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는데요. 오늘장 7.6% 오르면서 38,750원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에는 44,300원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스컴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6 플러스와 S6 엣지 플러스의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신작에 대해서 FPCB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하는데요. 플렉스컴은 52주 신저가로 내리다가 오늘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18% 급등하면서 4,500원대 가까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장이 좀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결국은 50포인트, 무려 50포인트가 빠진 2053.9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좀 낙폭을 많이 키운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17포인트가 빠졌죠. 2.24% 가까이 빠졌는데, 자, 이런 급락 현상, 이걸 좀 어떻게 봐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언더슈팅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투매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투매도 아니고 언더슈팅도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럼 일단 더 시장을 빠진다고 더 보시는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대형 섹터들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예비치가 내일 발표가 되죠.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들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한번 두들겨 맞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2050선 근방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선물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2.4%는 이미 아시아 시장의 선반영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시장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내일 시장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제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PBR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PBR 1배 수준입니다. 1배 수준. 크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빠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 썸머 랠리 오기는 옵니다.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두 가지의 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추경이라는 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또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간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작금의 사태, 즉 그리스 사태가 오히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뒤로 늦추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 폭락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강한 부양책을 지금 또 내놓고 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 악재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이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가. 그런데 그들도 서로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재무장관이 사임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도 결국은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킨 총리가 바로 지금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요, 한국형 다우지수인 K탑 32 오늘 13일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최근 한국형 다우지수 K탑을 13일 산출을 하는데요. 기준을 여러 가지를 잡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정된 30개 종목이 섹터별로 에너지 섹터 한 종목, SK이노베이션이죠. 소재 4종목,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산업재 5종목,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자유소비재 5종목,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LG전자, 한국타이어. 자, 이런 필수 소비재 종목도 있고 금융 4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7종목.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대다수 대형 종목군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형 종목군의 실적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급락에 대한 제한적 부분, 어닝 쇼크가 나와도 급락이 나오지 않는 제한적 요소는 분명히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K탑 30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꼭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와 신문 읽어주는 남자 꼭 방송 챙겨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원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남해화학요. 네네. 남해화학 20%. 네. 12,10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 TV 볼륨 소리를 줄여주세요. 네네. 12,1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 며칠 전에? 3일 전에 했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차들 보니까 좀 괜찮고 또 뭐 계절 주고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곡물주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남해화학도 비료 관련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일단 뭐 이상기온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비료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지금 20%를 매수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네.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네. 단기적으로 13,000원짜리 때는 일단 목표치가 나왔어요. 6월 네. 22일 날. 네. 그리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조정을 만약에 많이 받는다라면 네. 다시 한번 1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11,000원대까지요? 네, 11,000원 정도대가 다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더 받으세요. 팔지 마시고 예. 버티셨다가 예. 밀려 내리면 그때 더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더 추가 매수를 하라 이 매수를 말이죠?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20%한 20% 정도 더 매수하시면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면은 평단가가 한 11,5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 보세요. 네,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좀 될 거예요. 14,000원, 15,000원 정도 세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좀 불안하시거나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수고 종목 많으십니다.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네, 저 신성통상요. 신성통상. 네, 제가 2,600원에 고점 매도하고 재매수한 겁니다. 아, 고점 매도하고 네, 했다가 다시 재매수한 겁니다. 재매수했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네, 1,700원요. 1,700원. 네, 많이 빠졌다 싶으셔서 매수를 하셨다, 그죠? 네네. 비중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예, 20%입니다. 20%. 네네. 신성통상이 의류 쪽인데요. 네네. 경기가 안 좋으면 옷을 의류 쪽이 어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죠. 네네.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 둔화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네. 옷을 2벌 살 거를 1벌 사시죠? 아니면 네. 더 사십니까? 아니, 작게 사죠. 작게 사죠, 그죠? 네네. 근데 왜 들어가셨어요? 이게 옷이 좀 저렴하고요. 네. 또 주위에서 좀 많이 입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네. 이 의류주들이 쉽게 또 잘 안 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잘 올라갔다는 것은, 잘 올라갈 거는 이제 중국인들 매출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옛날에 빨가벗고 다닌 건 아닙니다만은 네. 중국인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품질이 좋은 대한민국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의류주들 그리고 섬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네.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크게 나쁜 자리대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거를 여기서는 하락의 속도가 조금 줄어야 됩니다. 속도가 네네.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든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한 1,800원대 부근 여기까지는 쉽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 2,100원 또 뭐 2,500원을 가기는 지금은 무리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1,850원 정도 이상 오면
네.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한참 경기가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5만 원. 비중 100%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무중되고 권리락되고 계속 하락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5만 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참, MC넥스를 일단 좀 보게 되면 권리락이 되고 했을 때 44,000원이죠. 수정 주가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66,900원까지 됐는데 5만원 자리대에 100%를 매수를 하셨어요.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했는데 계속 빠집니다라는 얘기죠. 실적이 좋아지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는 반영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나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13,000원대에 있다가 67,000원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무상증자까지 했습니다. 두 주당 한 주. 그죠? 그러면 두 주당 한 주씩 무상증자를 했다라면 이 바닥권역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클까요? 아니면 사고 싶은 욕구가 클까요? 팔고 싶은 욕구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는 밀려 내려온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손실이 상당히 좀 크게 30% 가까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손절은 늦었습니다. 일단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리스크화를 좀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7110님 빙그레 매수 9만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그래 빙그레 여름 빙과류가 많이 팔리는 계절이죠. 계절적 호황을 누려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빙그레 주가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9만원 가격대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전에 급하게 올라왔다가 즉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여름이니까 더 나가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왕 지금 8만 원 깨고 내려오셨을 때도 기다리셨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일단은 93,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93,000원대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93,0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 LNS요. 삼성 LNS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8,000원에 10%요. 88,000원에 10%.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니, 이걸 제가 먼저 번에 한번 했다가요. 네. 12만 원대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저번에 12만 얼마 가갖고 한 13만 원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지금 내려와갖고요. 어머니. 네네. 이거 왜 올라갈까요, 이 주식? 화장품 종목이고 그래서. 네, 실적이 좋게 나왔죠? 예예. 근데요. 네. 3,000원짜리 주가가 예. 12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네네. 예. 이게 주당 자산 가치가 4,500원짜리예요, 어머니. 예예. 지금 20배 이상, 20배 가까이 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주가가 네. 실적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 부분들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몰랐죠. 모르셨죠? 네.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마세요. 지금 이 구간엔 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네. 어머님처럼 88,000원대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 따를 때를 분명히 잡고 보셔야 됩니다. 예예. 내일 자리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자리대에 예. 예를 들어서 한 96,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예.
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예. 아마 어머니 매수 단가까지 빠질 겁니다. 예. 네, 그 이하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96,000원이 깨지면 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예. 빠져나오세요. 챙기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네. 네,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12만 원대까지 올라간 게 아까워서 못 팔거나 그러게 오히려 또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번엔 1시예요. 2시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해 있는 용인문화재단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1층 이벤트홀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아마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 사태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펼쳐질 썸머 랠리에 대해서 담아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요. 믿음 투자, 확신 투자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11일이죠.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성남 상공회의소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분당선 이매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주식 챔피언의 김영구 멘토와 제가 함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 강연을 저희가 또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